네, 안녕하십니까. 유비플러스의 이병곤입니다. 저희가 과제를 몇 번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에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설계가 되거나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지는 아마 못할 것 같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토의를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 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잠깐 또 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치료제 자체가 식약처 쪽에 어차피 나중에 소프트웨어로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가 돼야지만 실제 그게 또 뭐 보험 수가까지 다 적용되고 해야지 실제 의사분이 병원에서 일반 약처럼 처방을 하고, 그럼 앱을 하나 깔아가지고 이걸 쓰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처방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앱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다운받고, 또는 이제 VR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되면 그건 집에 이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장소, 병원 같은데 오셔서 정기적으로 병원 올 때 그 치료, 집중 치료센터처럼 VR로 이제 또 치료받고, VR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가 모든 걸 치료만 하는 것만 다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인허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관리하는 거, 예방하는 거, 그리고 치료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다 이제 해당이 되고, 그게 또 과학적 근거 기반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그게 앱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뭐 패드나 스마트폰 쪽에 올라가는 게임 형태가 되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형태도 이제 허가를 받았죠. 또는 이제 VR 전용 기기 안에 탑재되는 VR 단독 제품이 되든,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소프트웨어가 되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식약처 자체 공식적인 이름은 디지털 치료제가 아니고요, 디지털 치료 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치료 기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고, 품목, 그러니까 식약처에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이제 인허가를 받으려면 품목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품목 코드를 작년 10월 달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제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텍스 디지털 털픽스의 그 치료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치료라든가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치료법을 제공해 줘도 되고요. 뭐 인지 행동 치료, 아까 알코올 쪽에 나왔죠. CBT 기반의 어떤 그 치료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중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 그 학술지에 임상 실험 결과를 게재를 해야 되거나, 실사용, 나중에 실사용에 대한 증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나중에 허가가 된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SAMD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다, 디지털 치료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앱을 형태로 가야 될 것이냐, 아까 알코올 같은 것도 치료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이거는 좀 생략하기도 하고요. 미국 쪽을 일단은 FDA 쪽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을 아무래도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리셋오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에 슬리피오라는 게 또 있고, 솜리스트, 이런 뭐 수면장애, 이런 거 불면증에 대한 앱도 있는데, 리셋오가 파이프라인 자체가 좀 제일 많고 제일 오래되고 제일 참조되는 모델인 것 같아서 일단 리셋오 쪽을 저희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VR 같은 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용자의 앱하고 의사가 보는 소프트웨어 그 두 가지로만 딱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승인을 받은 걸 보면 그냥 스마트폰 앱 이렇게 제공되는 업체 받은 것도 있고, 아니 그냥 게임 그냥 VR로만 딱 받은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치료 기법을 좀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VR도 뭔가 AR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하는 치료 기법으로 스마트폰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덩치가 좀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기도 하는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가야 될 것인지 전략적으로. 그렇다고 앱만 가지고는 치료 효과가 좀 덜하니까 VR도 AR도 같이 해서 좀 치료 효과가 되는 치료제를 써야 될 것이냐. 이런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픽스를 쪽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 기반으로만 할 거냐 VR 할 거냐. 현재는 일단은 AR, VR 기기를 병원이든 어디든 쓰는 걸 포함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구현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을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단 치료제로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자체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서포트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정도, 뭐 일기쓰기라든가 예방 쪽, 뭐 현상 유지하는 쪽 이런 중심으로 이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구현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커넥티드 솔루션이나 이제 인테그레이트 플랫폼 쪽은 플랫폼을 가서 데이터가 같이 연동돼서 VR까지도 연결되고 VR의 데이터가 다시 올라오고 그 결과를 보고 또는 뭐 아까 언급하셨던 메타버스도 저희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메타버스까지 가서 거기서 가상 공간에서 의사 면담을 했다든가 아니면 혼자 또 뭐 어떤 VR을 청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어떤 누군가를 만났다든가 이런 기록들 이 사람이 어떤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는 치료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단독형 서포트 형태보다는 커넥티드 되는 이런 솔루션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저희가 정해서 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피노타이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한국말로는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피노타입이라고 요즘 이제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위치 정보라든가 앱 사용 기록이라든가 데이터 사용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두고 디지털 피노타입이라는 거 자체가 정의가 이 사람의 어떤 그 SNS의 활동, 이 사람의 어떤 뭐 이동했던 어떤 활동들, 모든 어떤 이 사람의 온라인, 오프라인의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걸 디지털 피노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한 바이오 마커로서도 활용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앱을 우리가 만들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치료 설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임상 설계된 기법들을 다 녹여놨다고 해도 앱을 하려도 안 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영국 쪽에 슬리피오란 그 앱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 받은 앱을 1,300명한테 나눠줬는데 앱을 한 번도 안 킨 사람이 50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게 이게 좋은 게 있다 해도 그리고 뭐 또 저희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유튜브에 아주 좋은 거 뭐 재미난 동영상 있어야 해도 유튜브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디지털 치료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고 허가 다 받아도 치료를 용어로 안 쓰고 잊어먹고 그냥 우리 약도 잘 잊어먹고 안 먹는데 앱을 안 키고 다른 앱은 또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정작 앱을 안 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디지털 피노타입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앱을 한 번이라도 키게 만들고 앱을 키면 일단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루 동안 해야 될 미션들을 수행하게 하고 수행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보상해주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로 탑재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디지털 피노타입을 좀 저는 많이 유심히 좀 보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낼 것이냐, 가져올 것이냐, 그것들을 플랫폼 쪽에 담아서 나중에 이 앱 쪽하고 기타 나중에 또 VR이나 메타버스 쪽에 올라가는 그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생태학적인 환경들을,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오프라인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 행동 기반 또 습관 변화 이런 쪽으로 치료 요법을 이제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앱 쪽, 플랫폼 쪽에 대한 정보 수집과 활용을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아바타, 가상 테라피스트 이렇게 해서 또 이쁜 뭐 사람의 20대는 20대에 맞게끔, 또 50대면은 또 50대에 맞게끔 이렇게 가상 아바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때 저희가 알코올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 공황장애 쪽도 그렇고 거의 다 CBT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MBTI라고 하는 행동 기법,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화시킨 DCBT 기반의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UI UX가 필요하고, UI UX가 단순히 그냥 편한 용도가 아니라 수능도를 높이는 형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전에는 이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정도인데, 저희는 하루 동안에 5가지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5가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2개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녁 때 한 번 더 했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정도를 또 체크를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오늘 아침약 먹었다, 저녁 먹었다 이렇게 체크를 보통 지금까지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그렇게 다 설계를 했는데, 약 먹었으면 약 먹었다 체크하고, 뭐 식사는 식사 사진 찍고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예스 노로만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느 단계까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능도를 좀 가져오면은 치료하는 거나 저기 훈련하는 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을 이제 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지행동과는 습관을 들게 해서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혼자 앱을 써야 되다 보니 하루 동안 10가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왜 퀘스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격파하고 다음 또 퀘스트 가고 또 가듯이 해야 될 거를 루틴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줘 가지고, 오늘은 요 당신이 해야 될 전입니다, 요거 이렇게 가야 될 경로입니다, 이렇게 경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달성했습니다, 요거 남아있는 거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계속 논의했던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는 아바타를 넣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보니까 아무리 디지털로 나와 있다 해도 가상의 중재자가 와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 앱에다가 같이 실어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하게 해야 될 것들이 뭐 마음 챙김도 한번 들어야 되고, 일기도 한번 써야 되고, 노출 훈련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이렇게 했다 지금 남아있는 거 요거다. 항상 앱을 실행하면 이게 먼저 탁 뜨게 하는 거죠. 요거 2개 더 한번 하세요. 이렇게 앱이 항상 이렇게 가게끔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키노타입에 스마트폰 다른 거 막 보고 있는 거, 데이터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로고들 다 올라오거든요. 그거 앱에서 캐치해가지고 또 GPS 이동하고 있는지, 가만 앱도 안 쓰고 핸드폰 내려놓고 그냥 활동 기록이 없는지, 이런 거 데이터 다 잡고 자이로 센서의 또 움직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 데이터 잡아가지고 계속 푸시 알림을 보낼 겁니다. 계속 푸시 알림을 보내는데, 그냥 푸시 알림이 띵동이 아니라 지금 포인트, 보통 우리 광고성 많이 그런 거 보잖아요. 포인트 도착했다고 열어보면 이제 뭐 가입하라 이런 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짜 앱 실행 하나만 해도 포인트를 보상을 해드리는, 앱만 이렇게 알람 와가지고 그 알람 위에서 봐 내려서
클릭만 해서 앱만 일단 실행돼도 일단 포인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오게 해서 여기서 또 다시 실행하면은 포인트 보상 드리게끔 하는, 그렇게 자꾸 일단 쓰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앱의 구조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으로 서버 쪽에서 알람을 계속 보내서 일단 습관이 들 때까지는 계속 앱을 켜게 하고 한 번씩 하게끔 하는, 그리고 보상하게끔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알콜도 그렇고 이제 그쪽에 나중에 공황장애나 다른 쪽도 다 필요한 부분이 이 커뮤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메타버스 형태의 커뮤니티로 들어가면 VR로 꼭 안 써도 스마트폰 자체에서도 가상 공간 내에서 내가 아바타가 오늘의 해야 될 것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면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훈련을 같이 두고 가상 아바타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가이드가 이렇게 큐레이터가 전시장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큐레이터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 듣듯이 그런 형태 같이 훈련하는 거. 그리고 아까 AA 같은 그런 가상 공간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이게 이제 앱에서 항상 실행하게끔 이렇게 구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R 할 것이냐 VR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재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 논문들도 있고 해서 결국 이제 모듈 단위로 하나씩 끄집어내서 테라피스트가 나와서 해주는 역할.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고요. 알코올 쪽만 보면 이렇게 이제 VR로 AR로 구성한 거와 그냥 단순한 3D 이미지로만 만든 거에 대한 실험을 했던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그렇다고 계속 가상 AR로 이렇게 환경을 계속 어디 비추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아까 실행을 일단 계속 하게끔 만들고 나면 그 안에서 노출 훈련이 뜨고 음주 갈망에 대한 부분을 3D 형태의 이미지로도 일단은 유발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발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수로 매기라고 앱에다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설계하신 이제 의료진께서 이 사람은 3D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AR로 한번 다시 가보는 그런 형태로 됐고, 일단은 초기에는 요 3D로 먼저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AR이나 VR로 했을 때는 항상 이제 VR HMD 같은 기기가 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퀘스트 형태로 해서 AR을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비추는 부분은 있긴 한데, 그분의 어떤 관련되는 자극점을 줄 수 있는 어떤 목소리나 소리까지 좀 같이 더 내면은 더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소리까지 뭐 더 저희가 이번에 마침 챗봇 쪽 음성 챗봇 쪽 엔진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의 목소리는 텍스트 가지고 바로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구현해낼 수는 있기 때문에 음성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스탑의 정리를 그냥 딱 해보니까 주신 거에 대한 임상학적인 치료 방법 생각하시는 게 이제 12대 행동 치료적인 부분하고 OT 동기 면담 MI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 접근 방법, 그 다음에 학습 향상에 대한 수반성 유창성 훈련이나 이런 근거 기반의 치료 기법을 이번에 설계를 하실 걸로 제가 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녹여놓기 위해서는 디지털 CBT, 디지털 MBTI인데 요거는 이제 뭐 마음 챙김이라든가 행동을 교정을 해주고 행동 습관을 들게끔 해주는 다양한 컨텐츠 형태로 계속 내려가겠죠. 일기를 계속 쓰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 기능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온라인 요 커뮤니티 쪽 부분, CRA 부분은 결국 아까 메타버스 환경 같은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로 이제 형태로 구현이 될 거고, 노출훈련은 좀 전에 보셨듯이 이미지라든가 3D 이미지 형태로 해서 갈망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바로바로 체킹하게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일상적인 이게 어떤 형태의 논리적인 뭐 과학적인 근거인지에 대한 교육, 뭐 질문하는 거, 상담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들어갈 거고, 거기는 텍스트라든가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그다음에 컨텐츠를 나중에 제작하는 팀이 생기면 애니메이션 형태의 제작도 해서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디지털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요 부분 포함해서 이제 바이오 마커를 결국 찾아내야 되는데, 당장 어떤 게 바이오 마커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저희가 앱 쪽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제 아까 앱의 활동 내역, 앱에서 스마트폰에서 올라오는 그런 센서 정보,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스마트 밴드 같은 어떤 생체 정보들, 액티그라피 같은 활동량의 정보들, 그다음에 저희가 앱에 챗봇, 음성 챗봇 기능을 해서 가이드 음성을 계속 내보내 준다거나 상담할 때 또는 이 사람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을 줄 때 음성 챗봇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음성 엔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현재로서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활동량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앱에서 일단은 수집을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중에 분석해서 바이오 마커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될지는 나중에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로서 일단 저희가 수집하는 기능은 에이스탐용 안에다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또 피스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마인드 스트롱도 있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있는데, 알코올 쪽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만 조금 부장님하고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단 에이스탐만 같으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액티그라피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아까 EMA라고 얘기해서 생태 순간 평가라고, 이제 그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갈망이 어떤지를 이제 계속 체크하는 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단주일지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면 좋고, 그래서 지금 먼저 듣고 하는 거는 전체 틀을 만드는 구성 전에 이제 그런 EMA라든가 액티그라피라는 거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예를 들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좋다면, 잘만 되면 이제 이 사람 우리가 목소리 들으면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뭔가 약간 뭐 스트레스 많고 갈망을 느끼는 목소리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찾는 게 이제 바이오마커,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한 따로의 스터디나 이런 거를 먼저 좀 진행을 먼저 하고 하면서 그게 효과성 있는지 인증되는 걸 보면서 저 최종 컨텐츠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년에. 예. 요거 일단 그렇죠. 예. 일단 대상은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겠나 해서 왔는데, 실제 어떤 게 음주의 바이오 마커가 될지, 뭐 내일에 아마 웰트라고 오시잖아요. 예. 거기서는 이제 바이오 마커를 내일 뭐 그렇게 아마 발표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는 손떨림, 술 먹고 나면은 이렇게 떨리는 게 있으니까 차고 있으면 손떨림 같은 걸 바이오 마커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뭐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임상 연구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시니까 저희의 치료제에서의 바이오 마커는 뭘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그거를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본 거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손 떨리는 거는 훨씬 음성이나 액티그라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거에 대해서만 따로 에이스탑에 탑재되기 전에 요거를 따로 한번 올 가을부터라도 스터디를 바로 시작을 해서 좀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라도 해서 어떤지 보는 게 좋지
좋지 않을까. FT 관리 만들고 간편하게 그런 프로세스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음주자들, 중독자들 그렇죠. 재활자 오는 사람이랑 몇 군데 해가지고 하면 그런 거에 에비던스를 주고 우리가 이걸 숙지하면 훨씬 더 나중에 인증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 크니까 괜찮아. 네. 됐나? 네. 그 액티그라피하고 지금 이상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는 우리가 좀 사전에 한번 좀 그 바이오마커를 떼서 한번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성하고 액티그라피하고 뭐 또 라이프로그 중에 몇 개. 특히 이제 그 음성하고 액티그라피는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됐구나.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 그 뭐 여기 있는 사람 반이 그 거의 니얼리 알코올 중독자니까 우리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저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사전에 뭐 한 3, 4, 5 모여가지고서 한 8명 모여가지고 오늘 끝까지 달려보자 하고 음성을 계속 하면 멀쩡할 때 하고 술이 취할 때의 음성 같은 거 한번 해본다든지 액티그라피도 마찬가지. 우리가 밴드 한번 차든지 뭘 차든지 해서 사전에 그런 거는 좀 바이오마커를 확보하는 쪽 스타디하고 또 우리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쪽하고가 별도 트랙으로 가야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앱에 대한 설계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상 포인트를 이제 주는 형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치료제가 되면은 그냥 의원이나 병원에서 의사분이 그냥 처방해주고 보험수가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건데, 거기서 포인트들이 쌓인다면 그 포인트를 도대체 누가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일반 저희 헬스케어 서비스 같이 뭐 특정 서비스 사업자가 이렇게 하면 저 안에서 저희가 계속 뭔가 보상 포인트 줘가지고 그걸 뭐 현금화 시키거나 다른 뭔가 물건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의사가 처방한 약이잖아요. 뭐. 근데 그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도 그럼 포인트를 어디 가서 보상받을까? 그 몇 개 그 미국에서 하는 몇 가지 방법은 이 치료를 할 때 환자가 치료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습관이니까, 예를 들면 다 습관이니까 이제 습관이니까 내가 치료비를 내야 되거든. 그럴 때 치료비를 더 받아요. 이제 2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잘 하면 이제 주기별로 2만 원씩 뭐 얼마씩 환불을 해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또 보험회사가 다 다르니까 아예 이제 그 술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 자동차 보험처럼 하는 방식이에요. 술 때문에 계속 병원에 가고 병이 생기면 보험료를 올려 버리는데, 네가 이 치료를 잘 받으면 보험료를 안 올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치료제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 치료를 받는데 당연히 이제 비급여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네가 이거 잘하면 5만 원 되돌려줄게. 뭐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지역 사회랑 협력을 해가지고 공공의료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우리 저
모바일 헬스케어에서도 뭘 잘하면 이제 포인트를 주고 그것을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제 공공은 공공은 그런데 있고, 공공 그런데 그리고 이제 비급여로 할 때는 그런 방식도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그 나라에서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언제 한번 컨틴전시 이걸 이제 컨틴전시 매니지먼트인데 그건 한번 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한번 좀 별도로 한번 고민해볼 내용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인증받고 이제 습가로 되는 것도 그 다음 얘기긴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예를 들면은 비급여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것도 약은 약인데 뭐 그러니까 이 회사를 갖고 있으면 이 회사가 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파짓하게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캐시워크 같은 거 걸으면 돈 조금씩 주는 거 많이 안 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해줘도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리펀드 해주거나 뭘 사게 해주거나 하는 거는 아마 이익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지금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가지고 리워드를 주는 거는 꼭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치료 기기에서는 뒤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든지 간에 쓰는 사람 보험회사나 지자체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디지털 치료 기기 내에서 포인트를 이제 그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더 잘 하는지, 얼마나 잘 수능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과학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앱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포인트를 이제 그 보험회사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회사가 됐든 그 포인트를 환산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게 우리는 이 앱 안에 그 포인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센티브가 돈 얘기하는데 알코올 환자는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알코올 환자들 단주로 모이면서 쭉 가서 얘기하면 이 레벨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1년 단주자야. 이 사람은 5년 단주자야. 이 사람은 10년 단주자야.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 뭐랄까요? 이 위상이 달라요. 아우라가 달라 아우라가. 그래서 10년 단주한 사람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로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리워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야 내가 300 내일이면 365일인데 내가 오늘 술 마셔? 아씨가 나냐. 1년은 해야. 그래서 우리는 샌드에서는 1년 되면은 이런 배지 하나 줘요. 뭐 한 500원짜리 배지인데 그거 받으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돈이 아니야. 꼭 돈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서 앱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단주가 1년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골드 레벨이야. 이렇게만 해주더라도 그 안에서 아바타에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골드 레벨이라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리워드.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이게 3D로. 많은 연구들에서요 꽝 나온 데도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Q로서 인정을 안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걸 보여주는 뭐 나쁠 건 없지. 근데 이제 이게 솔직히 생각하면 좀 허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는 VR도 해봤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VR 해가지고요 고기 뭐 무슨 뭐 소주 다 했는데 제일 영향력 있는 건 뭐였냐면 소리였어요. 소리. 그 소주가 딸랑딸랑 그 소주에 달리는 소리 그 소리가 가장 Q가 높고 이 안에 있는 사진이 깨끗하든 3D든 뭐 벌써 근데 넣는 거 좋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앱만 무거워지고 별로 이게 효과가 없는 거라면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요거는 사실 요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메타버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뭐 복잡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간단하게만 그 안에서 일단 가상 아바타가 나와서 아까 그런 아바타 형태에 나와서 뭐 그런 술 따른 소리와 뭐 형태의 그림 정도. 게임처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게임처럼. 그 로지가 나와서 춤추면서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포셔보고 그럼 이제 바로 재발이지 뭐. 그럼 바로 앱 끊고 이제 따라가는 거지.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습관들이도록 이렇게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시켜주고 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뭐 항상 그렇지만 앱을 깔아놓고 안 쓰잖아요. 다른 거는 많이 쳐다보는. 하여튼 그런 거 좀 고민해서 앱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알리고 뭔가를 클릭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뭔가를 또 리액션 해가지고 습관이 들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앱 설계. 물론 안에 치료제적인 어떤 그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전에 아빌리파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회사가 만든 앱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정신과 그 조혈병 환자가 약을 안 먹는 게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었냐면 아빌리파이라는 제약회사가 약을 먹잖아요. 먹으면 녹음 신호를 보내가지고 앱에 체크가 돼요. 그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앱이거든요. 그래서 막 대박나 하려다가 망했죠. 환자가 앱을 안 해. 아니 내가 왜 그걸 거냐고 내가 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저는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네, 이 시간이 다. 건전지가 다르서 그러나? 또 우리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또 의견이 있나요? 네. 네, 강원 TP의 김태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그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디지털 치료제가 어쨌든 그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FDA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쓰게 되게 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요 제도권 안에서 쓰는 치료제 말고 제도권 밖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림피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혹시 시장이 있는지 마켓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암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마커라는 게 사실은 그 임상적인 어떤 유효성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디지털 바이오마커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앱 개발하는 거와 동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까 우리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디지털 바이오마커 이제 그걸 찾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있냐면 논문에는요. 미국에 있는 논문 중에가 액티그라피,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요. 엑셀러레이터를 2주 동안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측하는 모델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서 뭐 그것도 있고 또 뭐 엑셀러레이터가 수면 장애를 쓰긴 하거든요. 움직이는 건데 갑자기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자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예측하는 모델로 하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병원 사람하고 하는 게 게임 중독 치료제를 만들 때도 이게 그 디지털 페노타입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건지 얘가 유튜브를 보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페노타입을 찾았냐면 자판을 얼마나 두드리는지.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거랑 연관이 많거든요. 게임하는 애가 그냥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드리는 거와 그 시간대로 갑자기 막 두드리거나 그러면 게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그걸 이제 치료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바이오마커인데 저희도 당연히 그걸 찾으려고 하고 그걸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먼저 질문하신 거는 디지털 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모바일 헬스나 이런 거 있죠,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적으로는 얼마 되는지 굉장히 있나요? 그게 디지털 헬스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든 건 디지털 헬스의 개념이 아니고요. 디지털 헬스가 아니라 의료기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강식품을 먹어서 간 좋아지는 건강식품을 먹는 거와 간암의 치료제를 먹는 거하고 다른 거죠. 간에 좋은 약은 되게 많죠. 특별히 뭐 크게 그 임상 무슨 효과 안 봐도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건강 음식이지 그거는. 건강 음식. 그건 이제 디지털 헬스고요. 모바일 헬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해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효과성, 그다음에 대조군 연구를 다 해서 만든 약이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와 같다고 보시면 되죠. 훨씬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문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용
일반용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여기서 뭐 어떤 기능을 좀 더 없앤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 이건 다 전문가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그 약도 그 처방 받아서 먹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사서 먹을 수 있는 약이 네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확장성이 있다고 네. 보면 그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아까 디지털 바이오 마커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걸 목소리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라든지 신호 처리, 그다음에 뭐 사람마다 또 그 높이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지문처럼 완전히 다 달라서 그런 게 아마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많은 그 아마 로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성 가지고도 바이오마커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배경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기술을 조금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처음 접근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네, 네. 있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구실하고 연결해서 네네. 내일 아침 9시 반에 저희가 음성 바이오마커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이 바이오마커 찾는 연구를 한 2년 좀 넘게 했고요. 내일 아침 9시 반에 아마 그 얘기를 우리 그 한림대학에 있는 박현숙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음성 연구에서 특히 사람에 따른 음성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음성 파형에 대한 걸 연구를 해서 그 파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우울한지 스트레스 받는지 뭐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고요. 예측력이 있긴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꼭 술을 넣었다 안 넣었다 이렇게 딱 찝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이제 리터렉트 하는데 오늘 좀 피곤해 보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군요. 이럴 때 사실 운동하시거나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럴 때 혹시 술 땡기는데 괜찮으신가요? 근데 그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그럼 나 안 먹었는데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얘기하는 게 논문을 찾아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느냐 예측력을 찾고 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밸리디티가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효과적이냐 효과적이 아닌 걸로 크게 보시면 디지털 치료제 자체를 만드는 거에서는 오히려 저는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좋은 지적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어떻게 메타포사에서는 잘 구현이 될까요? 요즘에 메타버스 하면 다 될 것 같아, 막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메타버스 얘기하는 걸 봐서는요, 이제 굉장히 많은 전 국민이 이제 이 내용을 아는 거가 됐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좀 가벼운 질문도 하나 하는데요. 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은 며칠로 이렇게 처방을 하잖아요. 디지털 치료제는 어떤 식으로 일시로 처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 1회 처방을 하면은 그 환자는 계속적으로 받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방을 낸 의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지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에이스탑 알코올은요 12주 처방이에요. 12주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12주 처방을 하고요. 언제 외래 약속을 그러니까 외래 예약을 하는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탑은 집에 가서 혼자 하는 거니까 두 개 라인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럼 일주일 있다 이 사람이 했던 거를 보고 같이 웹 보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주고 같이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주 있다 오세요.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 동안에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이제 치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알코올 중독 아까도 제가 이제 치료율이 얼마나 말씀드렸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가 왔어요. 부인이 끌고 왔든 자기가 갑자기 생각해서 왔든 어젯밤 사고 치고 왔든 왔어요. 이거 왔어 병원에. 온 사람만 두고 우리가 에이스탑을 하거든요. 왔어요. 그 다음에 치료가 이 사람이
뭐 술 안 먹든 아니면 어떻든 그 이후로 치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딱 일주일에 결정돼. 일주일 있다 오는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은 딱 나눠져요. 그게 유능한 정신과 의사는 안 오는 사람이 60%, 좀 유능하지 않은 사람은 뭐 더 많겠죠. 하여튼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는 일주일 있다가 안 오는 알코올 중독자가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나왔어요. 내가 좀 경험이 쌓았는지 한 60%는 오는 것 같아요. 병원에. 내 병원에 40%는 안 와요. 어차피. 그래서 중요한 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만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환자한테 얘기하냐면 알코올 중독자 환자한테 오면요, 정말로 제가요 가만히 설로 꼬셔요. 너 어떻든지 간에 너무 잘 왔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술 먹는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몸도 얼굴 노랗네. 어떻게 그럼에도 술 좀 마시고 그래도 오늘 온 거는 당신 너무 잘했는데 나 딱 두 가지만 약속하자. 내가 처방해준 약을 꼭 먹어라. 그러면 훨씬 막 몸이 편해질 거다. 두 번째는 딱 일주일만 참자. 다음 주 일주일 동안만 술 마시고 말고 오면 내가 정말 부인한테 얘기해서 오늘은 술 마셔도 돼요. 얘기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일주일만 딱 먹지 말고 와라. 더도 말고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있다 오는 사람이 60%, 안 오는 사람이 술 먹고 안 오는 사람이 40%. 근데 여태까지 내가 이거를 20년 동안 했는데 일주일 후에 술을 먹고 왔어. 일주일 후에 나한테 내 일주일 안 먹었거든요. 오늘 부인한테 얘기해서 나 술 먹게 해줘요.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들 일주일 동안 술을 먹고 있었더니 몸이 좋아지고 나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잖아요. 술만 보면 막 헐레헐레하고 먹지도 않아요. 자기도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먹게 되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건강에 사는 게 뭔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에이스탑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이병호 선생님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 습관 들이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에는 딱 이런 교육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푸시해도 돼요. 동기 강화를 얘기했지만 이 에이스탑이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가 다른 디지털 헬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의사가 계속 인벌브해서 얘기를 해줘요. 당신 일주일 있다 오고 당 일주일에 약 먹고 약 먹고 어떻게 약 줬는데 왜 안 먹었어요? 이런 거를 계속 하거든요. 그 자체도 굉장히 동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이스탑도 일주일, 2주일에 정말로 이 환자가 여기에 딱 그래도 조금 습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 이후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1주 단위로나 또는 12주 단위로 처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 우리가 일주일 처방하면 얼마 값이 내듯이 일주일 처방하고 값 받고 일주일 처방하고 값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저희 에이스탑의 그 기본 모듈은 12주예요. 12주. 딱 12주다. 딱 12주만 치료받고 에이스탑 병원 치료받고 그 다음에 12주 있다가 네가 술 더 먹을지 말지 또는 네가 할지 말지 그때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부스터로 그 이후에 3개월 계속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만들 거지만 일단 지금은 처음 12주 동안을 환자가 사용해서 어떻게 효과인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네. 12주라고 했을 때 기존의 치료 방식에 대한 그 보험수가 본인 부담금은 얼마고 디지털 치료 기기로 요걸 했을 때 12주 동안 받는 금액을 얼마나 정도 받으면 될까요? 우리가 이찬원 선생님 우리 지금 알코올 중독 인지 치료가 얼마죠? 비급여잖아요. 대략 2만 5천 원 정도. 한 번 올 때마다 일주일에 2번 오거나 한 번 오거나 하잖아요. 한번 처방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현실이 얼마나 참 그러냐면 병원에 한 번 와야 알코올 환자가 오잖아요. 검사 다 하고 그래봐야 한 몇만 원 안 내요. 일주일에 약 처방? 알코올 환자 약 처방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치료 약보다 그 간 나쁘니까 간 보호제가 더 비싸. 그래서 일주일 처방해봐야 한 6천 원, 8천 원 내나? 그 다음에 이제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오셔서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한 50분 동안 면담하는 CBT잖아요. CBT가 면담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CBT 2만 5천 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12주 해봐야 얼마 되겠어? 한 외래 치료하면요. 한 50만 원이 안 줄 거예요. 이게 이제 비급여인데 근데 에이스탑을 만들어서 만약에 뭐 아직은 수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나온 수가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스탑도 거기에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환자들 받는 게 이 정도지만 또 보험공단에 받는 게 있고 이게 수가가 정식으로 개발이 되면
보험공단에서도 돈을 받아요. 여기 한 2배를. 그러니까 에이스탑을 만들면 하나 11주 동안 하면 회사가 이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걸 받는 거는 한 1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제가 잘 되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치료적 기법 위험한 건 빼고 간단한 심플하게 뭔가 건강한 음주 앱을 만들어서 해도 되긴 되죠. 지금 건강한 음주에 만든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별로 컨텐츠가 효과적인 것도 없고 그렇게 검증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에이스탑을 만들어서 검증을 했어, 인증을 받았어. 근데 에이스탑의 자매품으로 뭐 건강 에이스탑, 건강 음주 에이스탑 만들면 뭐 그땐 또 뭔가 효과성이 인증된 거니까 조금 더 포퓰러하게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건 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 아까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대훈 교수님하고 또 이제 김영희 교수님 아까 안 계실 때 잠깐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이 3년 동안에 대한 어떤 임상 연구 또 해보실 수 있는 이런 거 다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교수님의 생각하시는 어떤 아웃풋을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저는 이제 나중에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좀 관점으로 좀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적으로 치료제로서 이제 좀 전에 노재현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공황장애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딱 나왔을 때, 그럼 이게 어떤 환자들이 다 왔을 때 이 안에서 다 그럼 치료제로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공황장애 환자들이 오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지식으로는 이 환자가 다 약이 또 다를 거고 처방하는 게 다 다를 텐데, 요 만든 요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에 대한 디지털 치료 기기 가지고 그렇게 처방을 딱 하면 그 안에서 또 환자들별로 다 이게 치료나 진단 이런 게 가능한지, 물론 저 치매 예방이 좀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고요. 내일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도 얘기하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때도 저희도 과제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아바타 이코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테라피스트라는 부분이 아마 가상 테라피스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아까 노대훈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런 레벨이라든가 세션 이런 것들이 안에 모듈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게 하나의 환자들마다 각각 이게 구성이 돼서 컨트롤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 가상 아바타가 항상 여기 중간에 환자와 같이 개입이 돼서 들어가서, 이게 뭐 단독형으로 이제 VR 자체에 그냥 하나의 단독형으로 구성이 되든 아니면 이게 뭐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에서 구성이 되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과제하면서도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제가 좀 그려봤었는데, 이제 이게 뭐 피스탑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공황장애가 되든 아니면은 오전에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오후에 얘기했던 이제 알코올이 되든 환자 앱이 있을 거고, 환자 모바일에서 제공해주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공황장애 쪽은 VR 쪽이 이제 주 치료제 역할이 될 거로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인지 강화 쪽이라든가 알코올 쪽 부분은 아마 모바일 앱 쪽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여기서 소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처방이라든가 뭐 자가 보고한다든가 모니터링 한다든가 마인드풀리스 이런 콘텐츠를 계속 본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CBT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다 쭉 자가 진단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여튼 공황장애 쪽, VR 쪽 치료가 억지학습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기본 이 플랫폼 자체는 이 메타버스 쪽이 이제 딱 별도로 이쪽 플랫폼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디지털 치료제 쪽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플랫폼 쪽의 구조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안에는 이제 의료진께서 보시는 CDSS 기반으로 해서 피드백 주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마 이쪽 의료진 쪽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딥러닝 쪽에 대한 알고리즘 자체를
어떤 부분을 넣을지는 각각의 아마 이 치료제 세 가지 이제 치료제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아마 별도로 나중에 아마 구성이 돼서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평가 훈련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인지 강화 쪽도 인지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인지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닝 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이 각각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코올이면 알코올 쪽에 해당되는 진단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마 각각 치료제 쪽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다 탑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세션, 이게 트리트먼트 뭐 이렇게 처방 같은 것들이 어떤 세션, 어떤 모듈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환자마다 아까 뭐 저 공황장애도 말씀드렸지만 터널에 대한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뭐 드라이빙 포비아 같은 경우도 뭐 다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다 여기 세션을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여기 알고리즘에 다 탑재가 이 플랫폼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CBT나 이런 컨텐츠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일기를 쓰고 한다든가 뭐 자가 관리한다든가 자기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김현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음성 쪽 엔진이 기본적으로 이 모바일 쪽에서 텍스트를 일일이 다 치기 힘드시기 때문에 음성으로 그냥 이렇게 뭐 버튼 누르고 그냥 바로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거를 이제 바로 음성 엔진 쪽에 저희가 플랫폼 쪽에 이번 10월 달이면 갖춰지거든요. 그래 되면은 음성으로 말한 거는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또 텍스트로 친 거는 나중에 또 다시 음성으로 그러니까 관리자가 텍스트로 이렇게 따다닥 치시면 사용자한테 음성으로 다시 나오는 STT, TTS 엔진이 같이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이드를 주거나 사용자의 보이스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처리하게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NLU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 부분 의미를 분석해주는 부분은 아마 내일 오전에 세션에 따로 또 있을 텐데 그거는 또 내일 박현수 교수님이 따로 또 말씀을 해주시지만 기본적인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이 문맥이라든가 키워드, 단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그 인텐트들로 별도로 그룹핑을 하면 혹시라도 뭐 불안하다, 죽겠다, 아프다, 힘들다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룹핑해서 하나의 뭐 코드화를 시켜서 그게 빈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저희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 일상 중에 이제 또는 일기를 쓰게끔 하시는 것 중에 일주일 동안에 그런 단어들 지금 저희가 이 엔진을 10월달에 올라가는 게 한 6가지 감정 그러니까 다 좋다는 감정의 5가지 정도 분류 그리고 안 좋다는 분류의 1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에 대한 키워드 분류를 감성 키워드 분류를 해내는 엔진을 탑재를 저희가 따로 할 거거든요. 10월달 중에 상용화 엔진으로 그거를 가지고 이 치료주택에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이 챗봇 쪽 엔진과 STT, TTS,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에 따라서 음성을 받아들이시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가이드가 나가는 것들이 다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나 VR 쪽에도 뭐 보통 이제 필요하면 보통 성우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구글 쪽 뭐 이런 엔진들 STT, TTS 엔진들 많이 썼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조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 구글 것도 저희가 다 써봤는데 그거보다 성능은 좀 더 좋은 정도의 성능을 갖는 상용 엔진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 치료제 쪽에도 좀 적용을 실제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아마 그 결과를 좀 볼 것 같아서 하여튼 나중에 플랫폼 구성할 때도 이 챗봇 쪽, 보이스 쪽 엔진은 기본적으로 탑재를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아까도 김정일 교수님이 여러 가지 뭐 로그 같은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엑셀로미터, 자이로 센서 이런 핸드폰에 대한 데이터 기록, 그 다음에 어떤 앱을 주로 썼는지 이런 디지털 피노타입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앱에서 기본적으로 다 수집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치료제로서 이제 사용자한테 배포가 되고 액세스 코드를 별도로 부여를 해가지고 실제로 쓰게끔 하고 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부분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기 관리라든가 이 치료제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버전 정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따로 또 저희가 플랫폼 내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쪽 메타버스 쪽 부분은 내일 아마 여기 메타테크원에서 별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쪽 통합 플랫폼 쪽과 이 메타버스 간의 데이터에 대한 상호 연동 부분이 분명히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의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여기서 치료 설계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세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다 여기에 탑재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기본 정보를 가지고 이 앱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환자들한테는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꼭 VR을 안 써도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 공간이라는 경험 자체는 휴대폰에서도 유니티,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티 기반으로 그런 가상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모바일에서 뭐 프로그램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연결을 시키든지 해서 이쪽으로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가상 공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구조로 아마 잡아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 저희 계속 했지만 디지털 피노타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아까도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앱을 이만큼은 쓴 사람은 이 정도의 레벨의 인지가 뭐 나아졌다, 아니면 뭐 진짜 얼만큼의 이 액션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정량화에 대한 부분을 지을 수가 있는지가 이제 나중에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0m 하루 동안에 30m 움직이는 사람과 안 움직이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만큼의 실제된 정량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로 데이터는 얼마든지 수집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집된 로 데이터가 어떻게 정량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량화된 수식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로직이 탑재되고 알고리즘이 탑재돼야지만 디지털 피노타입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오후에 말씀드렸던 거고,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셨던 자료를 생각해 보면 이제 피스타 공황 장애 쪽 부분도 CBT라든가 웹플리스, 그 다음에 억제 노출에 대한 요법들, 그 다음에 누군가 중재해주는 가이드에 대한 치료 요법들 이런 거를 이제 쓰실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럼 결국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같은 명상, 마인드 챙김 콘텐츠들, 또 이제 아까 그 CBT 같은 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말씀하셨는데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만들어서 데이터를 콘텐츠를 내려주는 것들로 실제 구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R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즉 치료실에 따로 왔을 때 그때 VR 기기를 쓰고 하는 형태로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모바일 기기로 그냥 메타버스가 되든 가상 공간에 핸드폰이든 집에서 그냥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코치를 받기도 하고, 가상 공간에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분들하고 만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바일 기반을 할 것 같고,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탑재하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모바일 핸드폰 안에서의 그 앱에서는 이제 뭐 스케줄이라든가 자기 어떤 내가 앞으로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을 치료를 내가 계속 받아야 되는지를 전체 스케줄을 자기가 내가 이만큼 왔는데 앞으로 내가 더 요만큼만 더 받으면 될 것인가, 뭐 이런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바이오 피드백 마커로서 쓸 수 있는 게 HRV나 EDL 같은 것들, SPO 같은 것들은 별도의 이게 부착을 웨어러블로 착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있는 사람과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병원에 온다고 하면은 그때 정기적으로 측정은 다 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는 될 거는 같은데
평상시에 그냥 혼자 이렇게 계속 활동하거나 병원에 다음 올 때까지 뭐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동안은 이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치료제로서 이거를 처방을 하게 되면 앱만 이제 처방을 해줄 텐데 기기도 같이 처방을 해줄 수가 있는지 부담이 꽤 될 거로 같은 생각도 들고요. HRV나 EDA 같은 피부 전도도 같은 것들은 이 두 가지는 그때도 조사됐지만 이제 좀 비싼 고가의 150불이었나 하여튼 150만 원, 100만 원대 정도 그런 된 가격대 밴드였고 일반 밴드로 나와 있는 것도 핏빛 같은 것들은 너무 API 같은 거 제공이 안 되니까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바이오 마커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 스트롱 부분도 아까 얘기하셨죠. 운동 임상학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운동 시기, 뭐 두뇌 활동 이렇게 여러 인자들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설계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결국 이제 그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모바일 앱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 6가지 정도의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래픽하게 비주얼 또는 음성으로 같이 나가는 형태로 구현이 될 거고요. 말씀 주신 뭔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육성하는 것들이 아바타가 계속 커가는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게 아마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스케줄에 대한 내가 요만큼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한 몇 주만 더 하면 더 나아지는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스케줄 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 보상 이런 기능들이 소프트웨어 안에 앱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는 이제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형태.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아까 제가 질문 좀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마커로서 디지털 피노타입을 뭐 수집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집된 것들에 대한 척도가 일반인과 아닌 사람 또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척도의 구분이 가능한지를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알고리즘 또는 뭐 로직처럼 수식화된 어떤 게 나와야 될 거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게 같이 탑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